수학적 기납법, 요게 수학 1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 수학적 기납법 안에는 크게 두 종류 있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귀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말부터 해석을 해보면 수열을 정의할 거라는 거야.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이런 방법으로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맨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쉬운 예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일반항을 찾아야지. 그죠? 같은 수열이에요.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얘는 항을 나열해서 수열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고, 얘는 일반항의 형태로 이 수열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 말고 이렇게도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참고로 요식은 AN과 AN 더하기 1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이라고 부르죠. 점화식과 초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같은 수열이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것 중에 누가 제일 편한 거야? 얘가 제일 편하지. 왜?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서 10번째, 20번째, 100번째가 누구니거든. 얘는 딱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왜 그냥 항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거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누구한테 가까운 거냐면 얘한테 가까운 거죠. A1이 1이래. A1 넣어서 A2 찾는 거고, A2 넣어서 다시 A3 찾는 거고, A3 넣어서 A4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얘한테 더 가까운 얘기라고. 그죠? 그런데 나열해가지고 이거 찾아봤자 다시 이거 찾을 거잖아. 그럼 이제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얘니까 쳐다보고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일반항 찾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몇몇 가지 수열의 경우엔 몇몇 특징식을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바로바로 일반항 찾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찾자.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이게 마치 안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안 좋은 방법이 아니라 원래 이것의 정의 자체는 이거라고요. 특별한 몇몇 가지의 경우엔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물론 이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내신할 때 얘기고, 진짜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에서 보는 정말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 다시 이 원래 의미로 돌아가서 너가 다 하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해보면 보일 거다. 너가 다 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지지 말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긴 할 건데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막 쓰긴 좀 그래요. 웬만하면 이걸로 하는 거야. 정말 정 안 되면 이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달려있는 좀 중요한 녀석들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이거였고, 이렇게 생긴 것도 배웠고요. 조화수열, 어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알고 있죠? 조화수열의 정의가 뭔데? 아이야, 좀 좋은 말도 역수라는 좋은 말도 있는데 거꾸로 뒤집는다니. 역수 취하면 등차가 되는 수열, 그죠? 그게 조화수열이었어요. 혹시 개차수열 이런 것도 들어봤나요? 차이가 수열이면 개차수열, 그죠? 그 차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개차수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름 달려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다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일반항 정도는 어차피 다 알고 있겠지만 쓰고 가자면 빨리 목적지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데가 여기잖아요. 얘는 AN이
곱하기다 이거. 이렇게 생겼고요. 조화수열은 그냥 AN분의 1이 A분의 1에 N-1D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차는 AN이라는 게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건데 각각의 특징식들을 살펴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차이가 같은 녀석이니까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같다는 거야. 이 차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등차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 이렇게 부르는 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식 요거 두 개 잘 조절하면 뭐 되냐면 등차 중항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거 우변으로 넘기고 요거 좌변으로 던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특징식들이라고요.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 등차라고.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등차라고.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 등차라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2라는 숫자가 나왔대. 아, 공차가 2인 등차라고 알아들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해보지 않아도 이것만 쳐다봐도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얘네 둘이 뺐더니 D라는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라. 숫자라고 쓸까요? 이런 경우에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소리고요. 등비도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율이 일정한 거야.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이나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등비수열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이 비율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서 공비 이렇게 불렀고 당연히 공비는 숫자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식을 잘 조절하시면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더하기 2랑 AN을 곱한 거랑 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등비수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특징식들이고요. 조화수열은 AN 더하기 2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 역수치에서 뺐더니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과 같더라. 그리고 이것도 일정한 숫자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화 중항 얘도 요거를 넘기고 이렇게 뭐 역수치하고 나누기 2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보면 AN 더하기 2 AN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조화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등차 중항 찾은 역수치한 걸로 등차 중항 찾은 다음에 뒤집으시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조화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고 마지막 개차 수열은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건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봤더니 N에 관한 식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규칙이 보이긴 하더라 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차이가 수열이다. 그래서 개차 수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뭐 얘랑 같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어. 하지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어떤 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N에 관한 식. 차이는 뭐냐면 얘는 뺐을 때 숫자고 얘는 뺐을 때 식이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빼서 N에 관한 식이 되었다면 아, 요거 개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 BK라는 게 이거대로 하자면 요거 FK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거 이대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먼저 보자면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들인데 이거하고 얘네들이 문제에서 정리하는 점화식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들이에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빼서 숫자인 거, 나누어서 숫자인 거, 역수치에서 빼서 숫자인 거, 빼서 식인 거.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 몇 가지 더를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자고요. 얘처럼 빼가지고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 숫자고 쟤는 식이잖아요. 빼가지고 숫자 되는 경우는 뭐였다고? 이거 등차 수열이었다고요.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빼서 식이 되는 경우도 이름이 있었어요. 개차 수열이다 그랬는데 요 개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요거 다 쓰고 해야겠다. 요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눈 건데 이 나눈 것도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누어서 숫자 되는 건 뭐야? 이건 등비 수열이고요.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구하는 방법은 있어. 혹시 알고 있나요? 별로? 그럼 이것도 조금 이따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숫자 되는 경우도 있고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였다고요? 그냥 조화수열. 역수치에서 빼서 숫자가 됐으니까 이건 그냥 조화수열. 얘는요. 이름은 없는데 구하는 방법은 알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역수를 취했더니 개차가 되더라. 그죠? 역수 취하는 걸 치환해가지고 개차수열로 그냥 푸시면 해결되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제 요 녀석 두 개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개차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 더하기 1이라는 게 an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만든 거다 인데 an이고 an 더하기 1이잖아요. 쟤네 둘은 넘기면 마이너스로 연결되죠. 그럼 뭐 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럼 가운데가 싹 지워질 거니까. 1을 넣으면 a2-a1이 f1이고 2 넣으면 이렇게 생겼고 3 넣으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해서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n-1까지 넣어야죠. 등차도 공차 n-1개고 등비도 공비 n-1개니까 얘도 여기다 n-1까지만 집어넣으면 an 빼기 an-1이 f의 n-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기를 하시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까지 없어져서 좌변에 an-a1이 남고 우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남겠죠. 근데 이건 시그마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가 아니고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k다. 이렇게 생겼다는 마이너스 1까지 fk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시그마 할 때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 이야기도 했는데 개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사이사이의 차이가 다 일정한 건 아닌데 뭔가 규칙이 있긴 있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규칙을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니까. A랑은 또 다른 수열이라는 의미로 B를 가져온 건데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Bn-1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보면 이 얘기지. A2는 A1에다가 B1을 더해서 만드는 거야. 이 둘 빼면 얘인데 그 말은 얘네 둘이 더하면 얘란 이야기니까. 얘는요. 이거 둘이 빼면 이건데 결국 얘네 둘이 더하면 얘란 소리잖아. 근데 얘는 또 누구였냐면 얘네 둘이 더한 거였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한 다음에 얘까지 더하면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더하면 얘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A1에서부터 B1에서 Bn-1까지 더하면 AN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빼서 식이면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하면 가운데 날아갈 거야. 그 소리인데 요거랑 되게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 하면 이거. 이름은 없지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FN을 곱해서 만든 녀석이래. 이번엔 곱하기거든요. 아까 전엔 더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걸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되는데 이번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눈 게 FN이다. 비슷하게 할 거야. 뭐 하면 되겠어요? 1부터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다 곱하면 되겠죠. 이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소거 되는 거고 이건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잖아. 넣어서 다 곱하면 약분 되겠죠. A2 나누기 A1이 F1이고 A3 나누기 A2는 F2고 A4 나누기 A3은 F3이야. 등등등 해서 AN 나누기 AN-1은 FN-1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곱할 거라고요. 그러면 약분 돼서 AN 나누기 A1이 좌변에 남을 거고 우변은 F1에서부터 FN-1까지 다 곱하는 건데 순서대로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잖아요. 순서대로 곱하는 건 우리가 배운 기호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손으로 써야 돼요. F1, F2, F3 등등등 FN-1까지 그냥 싹 곱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일반항을 찾는 건 A1까지 우변으로 넘겨서 다 구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개차랑. 개차는 A1에서부터 F1에서 FN-1까지 다 더하는 거였다면 얘는 A1에다가 F1부터 FN-1까지 다 곱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빼기가 나누기로 바뀐 거니까 더해서 찾았던 걸 곱해서 찾으면 끝난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요 녀석도요. 조화수열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엔 조화수열도 생긴 걸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걸 쳐다보면 뭐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약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겠죠? 내가 이걸 먼저 써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갑자기 문제 나오잖아. 뭐야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배운 것 중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배운 것 중에 있다고. 얘가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경우엔 그냥 대놓고 써주면 너무 쉽기 때문에 조금 꼬아서 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아니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양을 뭐라고 해야 되냐. AN 더하기 3분의 AN이 AN 더하기 1이야. 뭐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쳐다보고 얘도 사실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 뭐 하면 돼요? 역수취하면 돼. 이 식을 통째로 역수취하면 3 더하기 AN분의 1이 AN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가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이렇게 낸다고. 안 보이게 하려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그럼 이렇게 생긴 유형들을 다 외워야 되냐? 그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AN이랑 AN 더하기 1이 곱해져 있어. 이걸로 나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나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자 분모에 AN이 다 들어있어. 근데 지금 약분 안 되잖아요. 역수취하면 약분 되겠죠. 분자 분모에 AN이 다 있어? 그럼 역수 한번 취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맨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나 뭐 그 밑에 치환해서 개차로 푸는 건 그냥 순진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꼬아서 나올 거니까 눈치만 잘 채보시면 되고요. 아마 수능 특강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 대부분의 책도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몇 개만 좀 이야기를 더 하자면 하는 김에 혹시 이거 기억하려나? 이거 아마 내신할 때는 했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조건이 있어야죠. 이런 건 1참수 형태의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닐 때. 왜냐면 P가 1이면 이건 그냥 등차잖아요. Q가 0이면 등비잖아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알 때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우리 보통 삼항점화식 이렇게 부르는데 P랑 Q랑 R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대신에 셋 다 0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쓰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 책에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거니까 됐고 우리는 얘랑 얘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나올래나 싶은데 뭐 알아두면 P가 되고 살이 되겠죠? 요즘은 이 점화식 가지고 막 심각하게 잘 안 내가지고 심지어 교과서에서는 아예 이거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긴 하는데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노가다 해서 정말로 그냥 생 노가다 해서 손으로 숫자 넣어가지고 규칙 찾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뭐 해볼까? AN 더하기 1이 3AN 더하기 뭐 2? 뭐 이렇게 했다고 볼까요? 빼기 2라고 할까? A1은 뭐 1? 너무 쉬운가? 3? 뭐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찾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는 저걸 보고 한 줄 만에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그 공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였는지 기억해보면 알파였는데 알파 뭔지 기억합니까? 알파 이용해서 찾는 거? 몰라? 봐.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1이면 등차고요. 얘가 0이면 등비거든. 그래서 얘를 없애든가 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얘를 없앨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뒤에 식이 오는 경우에. 근데 그거는 혹시 뭐 나중에 나오면 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거 여기 숫자가 나오는 경우엔 보통 이 숫자를 없애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적당히 뜯어가지고 얘하고 얘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a n 더하기 1 빼기 1이 3 a n 빼기 1이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잠은 깼겠네. 하필이면 왜 빼기 1이냐? 이거 전개해보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다시 전개해보면 3an 빼기 3이고 넘어갈 거니까 빼기 2 이렇게 생겼겠죠? 요 빼기 1을 찾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적당히 쪼개가지고 an 더하기 1에서도 1 뺀 거고 an에서도 1 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을 bn이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b라는 수열이 누가 된 거야? 등비 수열 된 거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됐다고요. 그럼 bn 일반항 찾을 수도 있죠. bn이 an에서 1 뺀 거니까 초항 찾아보면 이건 a1에서 1 뺀 거고 a1이 얼마냐면 3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네. 그치? 그럼 b라는 수열은 누가 된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b는 등비니까. 근데 얘가 원래 누구였다고? an 빼기 1이었다고. 그래서 an을 찾아보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얘기다. A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쭉 나열해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내가 1씩 뺀 거야. 각 항에서 1씩 빼서 수열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어허?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각각의 항에서 1씩 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봤더니 그래서 얘를 그냥 B1이다, 얘를 B2다, 얘를 B3다 라고 해버렸더니 얘네들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요 수열 입장에서 n번째 오는 걸 찾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1을 더해서 AN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정은 이거야. A1에서 알파를 빼. 그리고 공비를 n-1개 곱해. 그리고 다시 알파를 더해. 이 과정을 거쳐서 AN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써있는 풀이인 거라고. 그죠? 그럼 이 빼는 알파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기억을 해야 돼. 알파를 뺀다고. A에서 뭘 빼가지고 공비를 막 곱한 다음에 다시 뭘 더할 거거든? 그럼 이 빼는 건 이런 생각하는 거야. AN 더하기 1에서도 알파를 뺄 거고 AN에서도 알파를 뺄 거야. 요 3은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3은 살려두고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AN 더하기 1에서도 알파를 뺄 거고 AN에서도 알파를 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이 될 텐데 얘를 다시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 그럼 알파가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그지? 알파가 1이면 내가 원하는 효과, 얘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를 찾으면 되는데 이 알파도 쉽게 찾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여기도 알파 이렇게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를 찾으면 나와요. 그냥. 어처구니 없지만 알파는 3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알파를 찾으면 1이라고 나와. 하필이면 이 값이 나온다고. 왜냐면 방정식 푸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AN 더하기 1이랑 AN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AN 더하기 1이랑 AN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알파 값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알파를 찾으면 AN에서 알파를 빼요. 그리고 공비를 n-1개 곱해요. 그리고 다시 알파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보자면 요 이미지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일반화해서 보자면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경우라고 치면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은 A1에서 알파 뺀 거고요. 여기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 그리고 다시 알파를 더해. 알파 어떻게 찾는다고요? 1-P분의 Q. 알파 집어넣으면 1-P분의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후다닥 1차 방정식이니까 빨리 암산으로 찾아가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해결되겠지. 그죠? AN 어떻게 생겼다고요? 뭐부터 찾는다? 빨리 알파를 찾는 거야. 알파 찾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알파는 2알파 더하기 3. 넘어가면 알파가 마이너스 3. A1 마이너스 3에다가 공비를 n-1개. 공비는 요거야, 요거. 그리고 다시 알파를 더한다. 얘가 AN 일반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건 외워야죠. 외워두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외워야 돼. 그래야 한 줄 만에 나오죠. 이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으로 나오면 일반항 이거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식을 곧대로 막 외우기 약간 불편하니까 아까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라고요. A1에서 알파 빼가지고 P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한다.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 알고 있으면 굳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한 줄 만에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한 줄 만에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5분 정도 시간을 더 할애할 건데 교과서에서 이거 일반항 어떻게 찾는지 보려고요.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A2를 찾으러 갈 때 그럼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계산 안 하고 일단 내비두는 거야. 그럼 A3은 요거 3배하고 2배라며 3제곱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생긴 거야. A4는 또 여기다 3 곱하라며 3의 세제곱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할까요? A5는 3의 4제곱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잠깐만 여기까지는 지워줘도 되지. 2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n번째 오른 녀석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이 앞에 오는 건 3의 n-1제곱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의 n-2 빼기 2 곱하기 3의 n-3 빼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빼기 2까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합으로 나타내는 거지. 나타내보면 맨 앞에 건 그냥 3의 n제곱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의 합이네. 초항이 마이너스 2, 공비가 3, 항의 개수가 n-1개. 이게 3의 0승부터 3의 n-2승까지니까 3-1분의 초항 3의 n-1승 빼기 1. 되죠? 3의 n제곱 요거 2고 요거 2니까 약분하면 빼기 3의 n-1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얘를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하면 얘가 되더라라는 건데 우리 다시 해보자고요. 이 알파 얼마였다고? 알파 얼마? 1. A는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구하면 되지. 저거잖아요. 교과서는 이걸 설명하기 귀찮은 거야. 귀찮다기보다 이제 교육과정이 안 맞는 거야. 어차피 여기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거 있죠.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라는 건 원래는 노가다에서 찾는 거거든. 이렇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꾸 이 공식에 너무 애들이 집착하니까 이제 아예 교과서에서 이걸 얘기 안 하고요. 야, 기납적 정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교과서에서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아니, 그건 교과서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줄이면 될 것을 이렇게 줄줄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을 기억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놓고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매번 하는 게 되게 귀찮아서 대놓고 문제에서 물어보기 힘들 것 같지만 한 줄만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 외울 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외우고 나서 써먹을 때는 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얘기 아니니까요. 머리 한켠에 잘 기억해뒀다가 혹시 나오면 써먹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 얘기고요.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 3항짜리라고 했는데 쓰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이거는 PAN 더하기 QAN 더하기 1 RAN이 0이고 언제만 쓰냐면 아이고 옆에다 쓸 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딱 0인 경우 이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Q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고쳐 쓰는 거야.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써요. 그럼 P 있는 애들끼리는 P로 묶이고 마이너스 R 요거 더하기 R 요거 우변 던져서 R로 묶으면
요거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 P로 나눠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차이고 AN 더하기 1이랑 AN 더하기 2 사이의 차이인데 그 둘 차이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차이가 몇 배씩 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A라는 수열이 쭉 있을 때 사이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건 아닌데 그 사이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차이가 등비 수열인 개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얘를 B라는 수열로 그럼 얘는 Bn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개차가 될 거고 등비 수열이 될 거고 P1이라는 건 A2에서 A1을 뺀 게 B1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래서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초항이 A2-A1이에요. 공비는 P분의 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고요. 둘이 빼서 이 따위 식이 나왔다는 거야.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 AN은 일단 A1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그마 n-1까지 이거 A2-A1 P분의 R에 K-1제곱 얘가 AN이에요. 조금 복잡하지요. 얘는 아까 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이 생긴 이 식을 풀거든요. 이걸 맨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식을 찾아 놓으면 이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뒤에 오는 시그마도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합으로 어떻게 잘 찾아 놓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책에서 이제 교재에서 문제집 같은 데에서 요 정도까지만 딱 정리하거든요. 요렇게 외우라고. 요렇게까지 외우라고. 이제 요 녀석이 개차 수열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N을 찾을 때 필요한 건 A1이랑 A2랑 이거 어차피 3항짜리 점화식이기 때문에 초항 2개를 줘요. 그래야 노가다를 하려고 해도 세 번째 항을 그래야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항 2개는 줄 거거든요. 그 두 개랑 요거 P, 요거 R, 요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럼 얘도 구조를 생각해 보자면 Q를 쪼개가지고 양변으로 던질 거고 P분의 R이 공비인 녀석이 될 거고 P분의 R을 공비로 하는 B라는 새로운 수열을 차수열로 가지고 있는 수열이 될 거니까 A 수열은 A1에서 출발해서 B라는 수열을 쭈루룩 더할 건데 이 B 수열이 누구였다고? B1의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요 식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약간 특별하게 나오는 녀석들이고 뭐 심각한 문제로 나올 때 가끔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우리 교재 여기에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요. 연습을 할 기회가 이제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메모 좀 해두셨다가 아니면 여러분 내신 문제집 풀었던 데 보시면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걸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저기 8개 썼고 뭐 아까 역수 취하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몇 개 좀 더 있긴 했는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얘네들 중에 혹시 없으면 노가다 하셔도 돼요. 제가 점화식 몇 개 정리했는데 8개 점화식 딱 봤는데 저 중에 없어? 그러면 노가다 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중에 없어도 약간 뭔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약간의 뭐랄까 잔머리가 살짝 굴리면 저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노가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잔머리를 쓰는 경우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이 3 곱하기 AN의 제곱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저 중에 없어요. 제가 정리한 여기 있는 점화식들 보시면 둘이 빼던가 둘이 나누든가 역수를 빼든가 뭐 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갑자기 지수가 생겼잖아.
제곱이라며.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없어요. 하지만 약간 머리를 쓰면 돼. 뭐 하면 될까? 뭐 하나만 딱 하면 이것 중에 하나가 돼요. 뭐 하면 돼? 저 중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제곱. 이거 없애면 돼. 로그.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an 더하기 1이 1 더하기 2 로그 3의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b라고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죠. 얘를 bn이라고 보면 bn 더하기 1은 2 bn 더하기 1이에요. 누구야? 저거 이거. 그죠? 그래서 뭐 아예 그냥 하나 구해보면 뭐 a1을 뭐라고 할까? 뭐 9? 편하게 하려고요. 9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b1은 누가 되는 거야? 로그 3의 9니까 얘는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b수의 일반을 찾으러 갈 거예요.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bn은 b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뺄 거고 거기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할 거예요. 이게 bn이거든? 근데 이 bn이 누구라고? 로그 3의 an이었다고요. 그러니까 an은 누구다? an은 밑이 3의 지수로 3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 일반항이에요. 그죠? 엄청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양변에 로그 딱 씌우니까 저 중에 하나 되는 거라고.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아니, 저 중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정도는 머리 써서 저기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만 이것까지도 안 되겠더라. 그러면 그때 노가다 하는 겁니다. 정말 완전 기상천외한 식 되게 많아요. 나중에 아마 자기 스토리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식이 있거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노가다를 막 해. 등차된다. 그 있어요 분명히. 저런 방금 전에 하신 식 같은 경우는 노가다로 해도 규칙이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이거 중에 없다고 해서 노가다를 할 건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선 노가다를 해서 규칙이 보이면 다행인데 이런 건 노가다 하면 규칙이 안 보여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요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 중에 맨 처음에 했던 거 an 더하기 1이 2an 마이너스 2였나요? 이거 3이었, 이거 3이었나요? 3 a1이 5야 이랬잖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노가다 할 생각을 하잖아? 그럼 a1이 5래. a2는요? 15에서 2 빼는 거, 15에서 2 빼는 거지? 13인가요? 13이에요. a3은 39에서 2 빼는 거야. 37이에요. 약간 불길하지 않아? 37? 아이씨. a4는요? 3배 하면 101에서 2 빼면 99예요. 111이야? 그죠. 111이죠. 109야 그러면? 109예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라고? 1씩 뺄 거야. 이런 보이잖아요. 그죠? 그 1을 빼는 건 아까 찾은 알파 그게 1이었거든. 여기서 1을 빼면 뭔지 딱 보인다고. 다시 1을 더해서 얘를 찾겠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노가다를 하잖아? 노가다 해도 안 보여요, 잘. 그래서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어떤 짓을 할 수 있을까? 로그를 씌워보든가, 역수를 취해보든가, 뭐 지수 얹어보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해서 얘네들 중에 하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고 수학적 기납법. 세상에 뭐가 또 남아 있었어. 정화식 얘기만 한참인데.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잘 안 나오죠. 모의고사 잘 안 나와요. 빈칸 채우기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나 수학적 기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결론을 알고 있다. 우리가 어차피 참인 녀석을 증명하세요잖아.
참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어떻게 결론이 나야 내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거 몰라도 빈칸 채우기라는 건 앞에 거 뒤에 거씩 잘 보고 뭐가 비어있는지 그냥 메꾸는 거잖아요. 항등식 만드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잘 안 나오고요. 차라리 빈칸 채우기 나오려면 앞에 있는 거 이거 이 점화식 있죠. 귀납적 정의가 나오거든요. 물론 얘네들 중에 하나 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그냥 주면 풀 수 없는 거. 그런 애들을 빈칸 채우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차라리 있지. 요거는 내신할 때나 좀 많이 보지.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그렇게 막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문제에 뭐 레벨 1 같은 데 보면 4번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잖아. 도미노잖아요. 첫 번째가 성립하는지 보여주고 K번째 성립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성립하네. 그러니까 다 성립하는 거야. 그 메커니즘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차라리 요것보다 문제를 몇 개 더 보자면 뭐 레벨 1에 있는 2번 이런 건 레벨 1에 있는 2번 문제 이런 건 아까 정리한 점화식 중에 없죠. 아주 대표적으로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AN의 값이 2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거든. 이런 건 당연히 뭔가 하나의 식으로 딱 안 나와요. 이건 무조건 노가다는 거예요. 손으로 세는 거야. 다 대입해가지고. 그죠? 또 절대값 씌워진 거 이런 애들도 식으로 찾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손으로 써서 해보는 거고요. 이런 거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대. 손으로 해보는 거야. 손으로 해서 뭔가 규칙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딱 뭔가 예쁜 깔끔하게 식으로 딱 떨어지는 건 오히려 쉬운 문제인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참 별로야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요거 3번 문제는 이거 미적분에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극한 보내면 어디로 가니 이거. 수열의 극한에. 내신 문제 안 풀어봤나? 아무튼 해서 수학적 기납법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증명하는 건 생략합시다.